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그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그룹의 가장 지주회사에 가까운 회사라면 삼성물산을 들 수 있겠죠. 그 삼성물산은 이 삼성 내에 지주회사 역할을 해주는 중심적인 그런 기업이면서 또 한편으로 삼성 오너일가가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가장 핵심적인 회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 계열사를 갖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삼성 웰스토리 같은 경우는 오너일가에게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삼성그룹은 전자 쪽, 또 금융 쪽 이런 큰 축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 것과 함께 삼성물산의 이 CNT라는 부분이 또 한 큰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자와 금융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 이 종합 상사업과 그다음에 이 건설업, 그다음에 패션, 그다음에 소비 그런 쪽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삼성그룹이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데 있어서 삼성물산이 가장 핵심적인 계열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요번에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예전보다는 나쁜데 좀 예전보다는 그렇게 뭐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고 한 것이지만 그 방향성이 좋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게 눈에 띄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내부 사업부 중에 건설, 상사, 패션, 레저, 식음, 바이오 이게 크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과 상사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건설 부분 중에서 큰 플랜트 쪽 사업 분야가 이번에 좀 향후 실적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한 이 삼성물산이 큰 그림을 그리고 하는 이런 플랜트 사업 쪽, 특히나 이제 평택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굉장히 큰 사업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 평택의 반도체 공장을 크게 짓고 있었는데 1단계 공정인 이제 4공장까지 다 짓고 이제 5공장이 건설 터프하게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발표되면서 이 평택 공장에 대한 투자가 2단계 투자가 완전히 정지되어 버렸죠. 그러면서 삼성물산의 중장기 투자 계획이 다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 쪽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삼성전자가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재용 회장이 지금 경영권 승계 소송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이 평택 반도체 2단계 공정이 이제 올스탑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삼성물산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멈춰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건설 부분에 보면 건축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쪽은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별로 재미가 없는 분야입니다. 등치만 클 뿐이지 수익성이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이고, 이 플랜트 쪽이 그래도 알짜배기고 수익을 많이 가다주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라는 계열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진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업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쪽 분야에서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삼성전자 거기 평택 반도체 2단계 공정이죠. 이게 이제 올스탑 되는 바람에 여기서 이제 타격을 크게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상사 쪽은 이 나름대로 이제 화학이나 철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 상사로서 유통하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별로 이번엔 좀 전체적으로 이게 증감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원달러 환율의 영향도 많이 받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원자재 같은 것들의 가격 변동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종합 상사업은 이게 이제 환율이나 또 국제 경기에 많이 영향을 받고, 특히나 이제 최근 미중 간의 이 패권 전쟁, 이게 무역 전쟁의 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무역 쪽에서 이제 수익을 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워진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패션이나 레저,
이쪽은 이제 소비와 연결되어 있는 거라 소비가 국내 내수가 좀 안 좋아지면 이쪽도 역시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음과 바이오, 특히 이제 바이오 쪽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주가 삼성물산으로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금 2단계, 여기도 이제 송도에 있는 2단계 공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쪽은 내년 그 3월 달까지 5공장을 완공시키면 4월 달부터 이제 5공장이 가동을 합니다. 지금 벌써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5공장에 대한 수주도 이제 일감이죠. 일감을 수주하려고 그 사장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제약사들을 만나서 공장 수주 물량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바이오 쪽은 잘 순항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3월 달에 완공이 되고 4월 달부터 가동이 시작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을 한 단계 더 점프업을 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주인 삼성물산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 증가 또 기업 가치의 증가를 영향받아서 이제 삼성물산도 그에 따른 이제 기업 가치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핵심 사업이자 주력 사업인 건설과 이 종합 상사 쪽이 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 지금 반기 기준으로 최대주주가 삼성물산은 34.45%입니다. 이게 이제 이재용 회장이 18.90%로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고 그 외에 이부진, 이서연, 홍라희 여사 하여튼 친일척이 이 정도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삼성그룹의 이 지배구조 개편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을 지배하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 5%를 갖고 있고 또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에 대해서 19.34%를 갖고 있어서 삼성물산이 전자 그 계열사인 핵심인 삼성전자 지분과 삼성생명의 지분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자본인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지분을 지배하는 것도 문제고 삼성생명이 동일 계열인 삼성전자의 8.5%, 즉 3%를 초과하는 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 3%를 초과하는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지분이 이게 조단위이기 때문에 쉽사리 시장에서 매각되기는 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 지분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분은 궁극적으로 삼성물산이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제 그 밑에 삼성전자 밑에 이제 이 전자 쪽이나 이런 다양한 지배 회사 계열사들이 있고 삼성생명 밑에 이렇게 금융회사 계열사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양쪽의 이 정점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삼성물산의 투자 부분을 떨어뜨려서 그 투자 부분을 갖고 이 각각의 지주회사를 만들 가능성이 큰 것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일반 그 지주회사, 이 삼성의 이제 전자나 이런 제조업 같은 이런 쪽의 지주회사와 중간 금융지주회사, 이게 삼성금융지주라고 해가지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이런 쪽을 지배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삼성홀딩스를 만드느냐 아니면 최대주가 직접 지배하며 양쪽 홀딩스를 그러니까 지주회사를 각각 금융지주회사와 일반 지주회사를 각각 지배하는 이런 형태로 갈 것이냐.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그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삼성물산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회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물산의 요번 그 3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각 주요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수정을 했습니다. 이제 미래에셋 같은 경우 19만 원으로, 현대차는 20만 원, 그러니까 DS나 뭐 유진투자도 19만 원 해서 대체적으로 19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지금 3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12만 원대로 그냥 11만 원대까지 주가가 수직으로 내리꽂았습니다. 그만큼 이 실적 부진에 대한 그 향후 또 실적이 더 나빠질 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 것이죠. 이 삼성물산 같은 이런 종목이 하루 한 9%나 이렇게 거의 10% 가까이 폭락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지금 삼성물산의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한 16만 원 정도로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주가 할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나 핵심적인 자회사, 그러니까 핵심적인 사업 분야인 건설 쪽에서 이 3분기 이후에 실적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주력 사업의 부진 때문에도 주가가 할인돼서 거래되는 그런 부정적인 주가 재평가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주가가 흘러내릴 거면 단번에 오늘처럼 내려가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일단은 그 주가가 급락이 나타났고, 이에 대해서 특히 평택공장에 대한 2단계 공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아직 그 삼성물산이나 삼성그룹 측에서 구체적으로 발표하진 않고, 일단은 그 투자 자체를 올스톱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어정쩡한 상태죠. 이 평택 2단계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이 투자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주지 않으면 삼성물산에 대해서 여전히 그런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회사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런 주력 사업이 부진, 그다음에 지배구조의 개편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삼성물산에 대한 이 주가 할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삼성물산 주가는 더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고, 그런 리스크가 엄존한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